학폭 상담 오면은 이제 네. 되게 많이 여쭤보는 이제 질문들이 있으신데 이거 학폭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과연 학폭일까? 갑자기 이 슈맨씨 무엇? 이거 실제 저희가 있었던 사례이기도 한데 그런 것들 좀 각색한 사례를 드리면은 감이 좀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한말 준비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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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한 걸 세모하는 거죠? 네. 네.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인데 예쁘장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반 여학생이 저희 아이의 외모를 놀립니다. 너 여자 아니야? 볼살이 왜 이렇게 많아? 우연한 자리에서 저와 아이가 함께 산책하다 만났는데 아줌마 얘 여자죠? 남자가 뭐 이렇게 생겼어? 라고 말합니다. 학급 친구들에게도 자주 이런 말을 한다는데 이것도 학급 폭력일까요? 요 사정만으로 좀 네. 헷갈리는 것 같은데. 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분은 세모고요. 장모사님은 X입니다. 일단 아이의 연령이 이제 초등학교 맞아요. 1학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아직 유치원생에 준하는 그런 연령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얘가 정말 뭐 너 여자 아니야 이런 말을 어떤 괴롭히는 고의로 했다기보다는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거든요. 상대방한테 이제 다소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모욕이 되고 뭐 학교 폭력이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불쾌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사과할 수 있는 문제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걸 곧바로 이제 학교 폭력으로 우유라는 것 자체는 또 굉장히 확대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뭐 그런 얘기를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반복적으로 했다. 정말 친구들이 다수 있는 자리에서 정말 여자 같은데 너무 뭐 말랑말랑한데 만약 이런 식의 행위까지 나아간 게 있다거나 추가적 요소 더 있었다고 하면 그 연령을 고려했을 때도 학교폭력을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서 세모로 표시는 했는데요. 써주신 내용만을 봤을 때는 약간 X긴 해요, 저도. 맞아요. 네, 맞아요. 같은 맞아. 생각이에요. 네. 저는 지금 해준 것만 전제로 해서 맞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연령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우리 아이들은 아직은 되게 발달 과정에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학폭 신고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 위원장 할 때. 네. 저희 딸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그냥 막 앉아서 웃고 뭐 이렇게 막 해맑고 다리 네.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맞아요. 실례할 때 껐덕껐덕하고 보면. 참 아유 저 애가 이게 어떻게 하다 왔을까 생각이 드는 경우도 많은데 그 학생이 좀 부적절한 말을 한 거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학교 폭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적절한 언행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어떤 법익이라는 게 침해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 모욕감을 느꼈다. 네네. 그러면은 어떤 뭐 명예라든지 그런 게 좀 침해된 걸로 볼 수 있는데 지금 말한 정도로 했을 때 법익 침해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사연만 보면 그래요. 네.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학생한테 징계를 내릴 만큼 심각성이 크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데 이거는 얼마든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아이가 울고 있어요. 맨날 집에 와서. 근데 고작 이것 때문에 울었겠어요? 그런 게 아닐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아이가 너무 힘들어 있는 상황을 그 여학생한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더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신고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 말로만 해서 신고하시면은 이거는 안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맞아요. 훨씬 높다고 생각해요. 그 준비해야 되는 네. 사정이라는 게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를 한다든지 다수의 친구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명확히 반복적으로 표시를 했는데도 만약에 계속 그래. 계속 그럼 된다. 걔는 고의로 하는 그럼 거지. 그건 고의로 하는 게 맞아, 맞잖아요. 맞아. 그래서 정신적 고통이라는 건 사실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인정하는지 되게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데 이게 정신적 고통이 있을 거라고 좀 보기도 그렇고 아니기도 그런 사안들이 분명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뭐 무엇보다도 그 학생이 좀 반대, 거부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거를 심의위원들한테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가면은 이런 사안은 무조건 혹시 싫다는 표현을 해봤냐, 그냥 해봤자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럴 때는 좀 약간 심의위원들이 좀 약간 애매해진다는 거죠. 판단을 하기가. 그래서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문제는 애들은 학교에서 다시 그 애들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야, 쟤 학폭 신고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 오히려 더 학교 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고하실 때도 어떤 일을 어떻게 당했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됐는지를 쭉 한번 상세하게 적는 거, 밝히는 거 그런 것들 준비를 좀 소상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피해 학생들이 실수를 좀 많이 하는 맞아요. 유형인데 네. 이 전 영상에서 저희 변호사 없이도 이제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가해 학생을 참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컨텐츠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고 참고를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저희한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저는 권해드리고 맞아요. 싶어요. 구체적인 사안마다 드릴 수 있는 조언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도 어려움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편하게 문의를 주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아까도 계속 전화가 좀 받으시더라고요. 그럼 이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학폭위까지 네. 교체되는 상황이에요. 이 아이는 어떤 처분을 받는지도 준비됐습니다. 네. 하나, 둘, 셋. 1호. 아, 1호. 저 맞 1호 서면사가. 네. 사람들이 네. 이거 모를 것 같아요. 1호가 뭔지. 학교폭력이 이제 성립이 됐을 때 이제 교육지원청에서는 1호부터 9호까지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9호는 가장 센 처분인 거고 가장 낮은 처분이 1호 처분입니다. 그래서 1호가 서면 사과이고 이제 2호 처분이 이제 접근 금지, 협박 금지, 보복행위 금지 이런 어떤 부작위 의무를 내리는 거고 3호 같은 경우에는 교내 봉사. 네.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첫 번째 사안인 경우에 한해서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지 않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4호부터는 생기부에 기재. 네. 바로 이제 네. 첫 번째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4호부터는 생기부에 바로 기재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두 분은 1호를 써주신 거는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5가지 인자를 통해서 점수를 산정을 하는데 고의성, 그다음에 지속성, 심각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고려를 하거든요. 일단 지속성 같은 거에서는 점수가 1점이라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나머지 반성을 하고 화해를 정말 잘 한다는 그런 것들 봤을 때는 이제 1호 점수에서 그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근데 물론 반성을 안 해. 그리고 화해 의사도 없어. 이랬을 때는 처분이 올라갈 수 있어서 단정할 수는 없는데 고의성이나 심각성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1호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질문에 어쨌든 저희가 답변을 하려면 학교폭력의 개념이 이제 뭔지부터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맞아요, 맞아요. 학교폭력 예방법에 이제 정의가 딱 규정이 돼 있거든요. 학교 이제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 재산, 정신상 피해를 발생하는 그런 행위여야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좀 보셔야 되는 게 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뭐 학원에서 이제 벌어진 일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질문 주시는데 당연히 학교폭력이 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변호사님. 네. 신체나 재산상 피해는 눈에 보이지만 정신적 피해는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 뭘 따져봐야 돼요?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3자가 봤을 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3자라는 사람은 아마 판단하는 사람이겠죠. 심의위원들이 봤을 때 정신적 고통을 받았겠다라는 딱 이해라든지 느낌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육하 원칙에 따라서 좀 자세히 설명하는 게 필요한데 어떤 친구하고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관계를 좀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필요하고 네. 그 다음에는 그 말을 했던 방법이 요즘에는 SNS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저격글을 썼던 건지 아니면은 나랑 구두로 얘기하는 관계 속에서 나왔던 말인 건지 그리고 나랑 1대1로 한 건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다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대화인 건지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이 다른 사람도 다 듣게끔 이루어졌던 건지 이런 것들도 좀 자세히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하고 그런 대화를 한 뒤의 상황 앞뒤 경위도 좀 자세히 말해준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 사이에서 대화였다 라고 하면은 그 뒤에 뭐 그냥 깔깔거리고 또 다른 대화하고 그랬을 가능성이 더 높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모욕감을 느끼는 말이었다 라고 하면은 다른 친구가 야 말이 좀 심하잖아 라고 말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이시라면 내 자녀를 놀리는 아이들한테 어떤 말을 해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괴롭히려는 의도로 한 건지 아닌지를 조금 파악을 좀 제가 따로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딸 얘기만 듣는 건 아니고 친한 친구들이랑 이제 놀러 오고 했을 때 좀 물어본다든지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좀 전반 사항을 파악을 하고 만약에 좀 도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좀 선생님께 좀 도움을 구하는 게 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 똑같이 할 것 같은데 거부의사 표시하는 거는 진짜 꼭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친구도 내가 좋아서 그런 건지 애매한 경우가 있잖아요. 같이 놀았다고 하는 애들 같이 많잖아. 놀고 싶은데 특히 연령이 어릴수록 맞아.
서툴러가지고 그런 식으로 괴롭힘 형태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정말 진짜 의사가 뭔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쨌든 거부 의사를 표현했을 때 그쪽의 의사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네, 거니까 그럼 나도 사실은 오해했던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기회를 어쨌든 열기 위해서는 의사를 한번 정확히 전달해보고 대화하는 시간을 한 번쯤은 가져볼 필요가 있고 그런 게 통하지 않는다. 그럼 당연히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를 해야 그 행위 자체가 이제 끊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 친구한테도 말하고 부모인 나한테도 말을 꼭 해라. 그럼 내가 어떤 얘기든지 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좀 편히 대주는 것도 부모님이 한편에서는 해주실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